존재의 이유를 알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45회로 돌아온 저는 곰곰입니다. 오늘은 가스레인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스레인지에는 센 불, 중간 불, 약한 불이 있습니다. 찌개는 센 불로 끓이죠. 팔팔 끓여야 맛이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중간 불과 약한 불을 사용합니다. 센 불을 사용하면 금세 타버리고 너무 약한 불로는 잘 익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센 불이 좋은 게 아니죠. 불의 세기마다 다 나름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센 불부터 켜고 볼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불이 필요한지, 어느 세기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약한 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켰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뻔한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지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약한 불을 꺼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써온 글을 읽어볼 우리의 영원한 공대 오빠, 가스레인지의 작동 원리도 알고 계실 것 같은 우리의 샤과 선생님, 샤샤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켜지는 건가요? 가스레인지는 일단 하이마트에서 구입을 하고요.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네. 도시가스를 연결한 후에 네. 하지만 저희 집은 전기레인지를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네. 레버를 돌리면 켜집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누르지 않나요? 누르는 거 있지 않나요? 저희 집은 돌립니다. 네, 주로 돌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먼저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여전히 같이 글을 쓸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별한 소재 없이 스스로 쓰고 싶은 글을 써서 보내주시면 같이 읽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주실 곳은 이북 이텍스트 @gmail.com 네. eboketext @gmail.com입니다. 네. 이곳으로 지난 시간에 음. 그 청취 소감 보내주셨던 네. 저희 감사한 청취자님부터 영재님이 네. 리님이 계시죠. 영재리님, 네. 영재리님처럼 그런 글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본인이 직접 쓰신 글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저희가 2주 동안 써온 글을 네.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기가 써온 글을 자기가 읽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하기 전에 네. 청취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오. 청취자 한 분이 처음에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소재를 정해서 초단편 소설을 쓰다가 로맨스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네. 해서 쓰다가 다시 다른 방식의 글을 쓰겠다고 하면 저 사람이 뭘 하려는 걸까? 이걸 잘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제가 이런저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제가 어떤 쓰기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치자님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했던 책이 생각나네요. 괜찮다. 그래, 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읽어볼지를 네.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해보시죠. 이번에도 제가 네. 짧은 글이니까 네. 줄을 선택하고 네. 셰샤님이 몇 번째 글자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6번째 줄을 고르겠습니다. 6번째 줄 저는 12번째 글자. 있습니다. 12번째 있어요. 그래요? 6번째 줄. 네, 이응입니다. 저 리을입니다. 리을이 먼저네요. 지난주부터 자꾸 제가 먼저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부터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네. 문장 속의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글을 써왔고요. 첫 번째로 읽어드릴 글은 이 책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그 장인어른이 주신 네, 책이죠. 맞습니다. 네. 책이고 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훈 교수님. 네, 김정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따온 원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다.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정서 표현을 그대로 흉내낼 때 제대로 이해된다. 공감 능력이란 바로 이 정서의 모방 능력을 뜻한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 것은 생김새가 닮아서가 아니다. 서로의 정서 표현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흉내내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를 흉내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라는 글입니다. 제가 여기서 뽑은 문장은 사람의 공감 능력이 타인의 마음을 연다. 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이 문장에 대한 적절한 요약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공감 능력이 타인의 마음을 연다. 그녀가 페이스북에 쓴 이 문장 때문에 며칠간 잠을 설쳤다. 혹시 나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닐까? 드디어 나에게 마음을 여는 걸까? 내 노력을 그녀가 받아준 걸까? 그녀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내가 그녀를 생각하는 만큼 그녀도 나를 생각하길 바랬다. 그동안 일을 핑계로 티나지 않게 둘이 있는 시간을 늘려보려고 노력했었다. 자리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거나 가끔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슬쩍 꺼내곤 했었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로만 지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녀가 내게 답을 해준 것 같다. 결심했다. 그녀가 먼저 나에게 신호를 보냈으니 내일을 용기를 내봐야겠다. 설마 저런 글까지 쓰고 날 거절하진 않겠지. 라는 글입니다. 뭐죠 이거? 제가 보기엔 전혀 신호가 아닌데 지금 그렇습니다. 뭐 하자는 거지? 이런 거 되게 난감하죠. 난감하죠. 이게 뭐라고? 일단 쓸 때의 그 의도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 그녀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녀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음. 그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맞아. 이건 폭력적인 거지.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고 폭력적으로 판단을 하고 음. 폭력적인 짓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음.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흔할 것 같았어요.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많을 거고. 저 어제는 드라마 닥터스를 봤어요. 드라마는 아름답죠. 전 요즘 청춘시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안 봤지만 재밌겠죠. 닥터스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닥터스에서는 그게 나왔어요. 이성경님이 네. 이성경이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그 네. 남자는 다른 여자를 짝사랑을 해요. 네, 혹시 김래원과 박신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남자는 김래원이 아니에요. 그래요? 김래원 박신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 남자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박신혜예요. 그렇군요. 꼬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남자랑 이성경 씨랑 네. 둘이 얘기를 하다가 네. 그 남자가 또 박신혜한테 잘해주고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성경 씨가 그 남자한테 아니 너는 그 사람이 밉지도 않냐고 네 마음도 안 받아주고 저렇게 딴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장면을 딱 보자마자 그 대사를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저게 미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거랑 미워하는 게 같이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특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으니 너는 나쁜 사람이고 너는 너를 미워한다는 이상한 논리인 것 같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들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는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나만큼 날 사랑하지 않아?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갈등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감정은 자기 거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분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이 나를 분노하게 할 수는 없죠. 어떤 면에서는 남이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보통 분노를 하는 사람이 그 닥터스에서 또 나온 장면 중에 그 이성경이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아버지한테 막 대드니까 아버지가 이성경을 뺨을 때립니다. 되게 충격적인 장면인 거예요. 이성경한테는 곱게 네. 자란 딸이어서. 근데 아버지가 때려놓고서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일단 첫 마디로는 미안해 그러고 두 번째로는 그러게 왜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약간 또 꽂혀가지고 그러게 왜는 제 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네가 분노해가지고 네가 때린 건데 그럼 변명의 여지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이 음. 때리는 것밖에 없는 게 아닐 텐데. 그럼요. 음, 자기 탓인 것을 네 그렇군요.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 남자분이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자분이 알게 되면 굉장히 소름 끼칠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자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 정신 좀 차려라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라고 썼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역효과. 네. 그렇군요. 잠깐 이거 궁금했는데 네. 일을 핑계로 티나지 않게 둘이 있는 시간을 늘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지금 아내분과도? 아내랑은 일로 만난 뭘 물어보고 일 때문에 보긴 한 건데 아, 일을 핑계로 둘이 보곤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쉽겠다.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아내분과? 아내랑 어? 처음에 아니 지금 대답이 약간 어색한데? 아니 아내가 아내랑 아니에요? 아내랑. 그렇군요. 그 처음에 네. 제가 그쵸 아내와의 호감을 늘려갈 때 썼던 네. 방법이에요. 뭐 방법을 써야지 막 이랬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방법을 썼습니다. 아니 혹시 어떻게 친밀감을 맺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남자분들이 있으시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저는 뭐 했냐면 그러니까 그걸 막 계기를 되게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어색하고 네. 그냥 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음악 관련된 무슨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과제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음악회를 가서 그 음악회를 보고 티켓이랑 함께 감상문을 제출하는 네, 네.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숙제가 있어서 음,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다른 과 전공이라 내가 혼자 교양사만 듣는 거라 거기서 같이 갈 만한 사람이 없다. 음악회 좋아하면 같이 가자. 음. 라고 얘기해서 같이 음악회를 갔었습니다. 약간 건축학개론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그래요? 건축계로는 그런가요? 저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음악회 이런 건 아니고 무슨 숙제를 같이 하죠. 동네를 아. 다니면서.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하여튼 자연스럽게 때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 이성으로서의 호감 이런 걸 표현하기보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친구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근데 같이 음악회 가는 건 사람 대 사람으로 하긴 좀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니 왜냐하면 그 남자분들 중에 너무 목적지향적이라 나는 너와 연애를 해야겠어 막 이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일단은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백은 모험이 아니에요. 고백은 확인하는 거지. 그치.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네. 네. 이상 여기까지 결혼에 성공하신 예.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써온 글은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네. 일단 원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큼 필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뇌는 일종의 과열 상태에 빠져서 문자 그대로 두피가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한참 동안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글이 방해가 되지 않는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래도 운동 부족에 빠지기 쉬워서 날마다 1시간 정도는 밖에 나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의 작업에 대비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판박이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고독한 작업이라고 하면 너무도 범속한 표현이지만 소설을 쓴다는 것은 특히 긴 소설을 쓰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고독한 작업입니다. 때때로 깊은 우물 밑바닥에 혼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고 아무도 오늘 아주 잘했어 라고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군요. 네, 글도 좋네요. 글이 좋네요. 네.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공재영님 인터뷰에 보면 거기에 그 전에 쓰셨던 책이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였는데 그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되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잘했다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책에서 스스로 위로를 이렇게 긁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은 책이 그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책도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뽑아온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만큼 살다 보면 날마다 고독한 기분이 듭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고독한 기분이 드네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살다 보면 날마다 고독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날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날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운이 좋다면 적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용히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물건에 맞게 상상을 시작합니다. 망치라면, 가위라면, 젓가락이나 포크라면, 가끔은 리모컨으로. 끝없이 상상을 하며 따라다니다가 지칠 때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쩌겠어요. 이만큼 살다 보면 날마다 기운이 떨어지는 걸요. 이게 내가 고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아니요, 고독 말고 손에 들려있는 물건과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에 대한 그런 상상이요. 이상입니다. 네. 그 손에 들고 있는 물건에 맞게 상상한다는 게 누구 손에 들고 있는 건가요? 그 글쓴이의 손에 들고 있는 화자가 화자가 왜냐하면 리모컨을 들고 남들을 따라다니는 건가요? 그 앞부분에 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럴 때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내가 들고 있는 물건에 맞게 앞 사람을 해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진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들고 있는 게 망치였으면 가위였으면 가끔은 리모컨을 들고 나오면 이걸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고독한데 남들을 해친다고 덜 고독해지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르케고르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황폐해지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 김정훈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잠깐 동안 그러셨다고 그래요. 혼자 사셨는데 유학 생활에 네. 되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를 못 들어가셨다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거야. 집이. 그래서 그냥 학교 일과가 끝나면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거리를 그냥 혼자 다니셨다고. 집에를 못 들어가고.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으셨다 합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은 두 개가 다 되게 비뚤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역시 필자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럼요.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밝고 긍정적인 분이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샤샤님의 연재작, 네, 연재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역시 판타지를 써왔고요. 판타지 오늘이 5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제 소제목 같은 거 얘기 안 하려고요. 네, 번호만 이야기하려고. 네, 5번째 이야기고 지난번에 이제 그 주인공 카일이 파티, 그러니까 동료를 만나러 수도원에 갔었고 네. 가서 사제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장편이라 한화의 호흡이 길어요. 그러니까 네. 정면 장면이 훅훅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는 여전히 꽃이며 풀들이 가볍게 바람에 흔들렸다. 카일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길이 잘 든 말에 고삐를 잡고 걸었다. 다른 점이라면 이번엔 옆에 갈색머리의 사제가 한 명 동행하고 있다는 것. 저 말을 타셔야 합니다만. 네? 노아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사뿐사뿐 걷고 있었다. 카일은 고삐를 쥔 말을 가리키며 말했다. 노아님을 위해 준비한 말입니다. 아, 노아는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는 듯했다. 괜찮아요. 지금은 걷는 게 좋네요. 말을 마치고 노아는 다시 몸을 돌려 사뿐사뿐 산길을 걸어 내려갔다. 카일은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예? 혹시 말을 탈 줄 모르십니까? 노아는 다시 멈추어 서서 동그란 눈으로 카일을 바라보았다. 아, 그냥 타면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카일은 애써 침착하려 했으나 저도 모르게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아가씨, 아무래도... 아니 그렇게 길이 잘 든 말에 고삐까지 손수 쥐고 계시니 그냥 그 위에 짐짝처럼 얹혀서 가면 되는 줄 알았죠. 잠깐만요. 노아가 카일의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카일은 속으로 길리언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이런 아가씨랑 무슨 임무를 같이 하라는 거야? 지금 베스틸리엔의 운명을 어디에 걸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성주님. 카일이 속으로 탄식하는 동안 노아는 아랑곳 않고 말의 앞으로 돌아가 말의 눈을 한참 쳐다보았다. 예쁜 아이구나. 노아가 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카일에게 손을 내밀었다. 카일은 손을 잡아주려 했다. 아니요, 고삐. 카일은 잠시 망설였으나 곧 순순히 고삐를 건네주었다. 뭐랄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달리고 싶니? 고삐를 쥐어든 노아가 말의 귀 쪽에 서서 갈기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다. 말에게 말을 걸다니. 카일은 영 마뜩찮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 동작은 놀라웠다. 노아는 한쪽 발을 등자에 올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말 위에 올라탔다. 응? 카일이 눈을 의심하는 동안 노아는 말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소리쳤다. 그럼 달려보자. 히히히. 말은 기분 좋은 울음소리와 함께 산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산길을 달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카일이 입을 쩍 벌리는 사이 노아는 이쪽 저쪽으로 노련하게 말을 몰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잘생기고 덩치가 큰 말이었다. 말 등의 높이가 좋기 그녀의 키만큼은 될 말을 혼자 훌쩍 올라탄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능숙하게 몰아 산길을 달리는 것에 카일은 더더욱 놀랐다. 말을 탈 줄 안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저 정도 움직임은 한 말과 오래 교감한 기수만이 보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승마에 능하다 해도 오늘 처음 본 말과 저런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다. 카일은 혼란스러웠다. 두두두두두. 언덕 아래에서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은 다시 바람처럼 달려 카일의 앞에 도착했다. 노아는 여전히 말등에 엎드려 있었다. 옳지, 쉬. 노아가 속삭이자 말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놀랍게도 노아는 고삐를 한 손에 모아 쥐기만 했을 뿐 정작 명령은 목소리로 한 모양이었다. 노아는 다른 손으로 말의 갈기를 몇 번 쓰다듬어준 후 탈 때처럼 가벼운 몸놀림으로 말에서 내렸다.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여정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군요. 저 이 말 타고 가는 거 아니죠? 예? 아, 예. 카일은 얼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아는 고삐를 다시 카일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제 저 걸어가도 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노아가 말 타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으면서 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의성어랑 의태어는 참 읽기가 힘들구나. 그럼요. 히히히힝 두두두두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자, 저는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드래곤 라자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네. 봤거든요. 네.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판타지니까요. 드래곤 라자 정도의 느낌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장르의 느낌이 난다는 얘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르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의 질문은 네, 그냥 동물이 나오니까 네. 말이 나오죠. 좋아하시는 동물이 뭔가요? 저는 네,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고양이. 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음, 예전에 아내랑 같이 고양이 카페도 가본 적이 있는데 하고 싶다고 그러신 줄 알았네요. 네. 네. 가본 적이 있는데 음. 너무 좋더라고요. 고양이도 많고 고양이들은 그 묘한 매력들이 있어요. 병신미와 그 매력과 도도함과 병신미가 공존하고 근데 제가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서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네요. 옛날에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다운 증후군인가 걸린 네네. 주인공이 나오고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는데 초콜릿 알러지가 있는 주인공이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 다행스럽게 초콜릿 알러지는 없습니다.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음. 회사님은 어떤 동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포유류면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데 굳이 쥐. 하나 쥐도 미키마우스. 쥐라 뭐 좀 다르겠지만 네. 쥐라 그러는 것과 햄스터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좀 다르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비슷하겠죠. 네. 씻겨서 이렇게 잘 놓고 관상용으로 보면 또 다를 거예요. 맨날 이렇게 더러운 데 다니고 이래서. 그럴 수 그렇지. 있죠. 돼지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렇죠. 되게 깨끗한 동물이라고 돼지가. 그렇다면서요. 하나만 꼽자면 저는 다 강아지. 네. 고양이도 좋은데 강아지 좋습니다. 고양이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게 있네요. 트윗에 네. 고양이 관련 트윗이 있었는데 진짜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연구팀에서 고양이의 말을 해석해냈다고. 해석했는데 고양이가 굉장히 다양한 말을 하는데 결국 그걸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 말밖에 안 하는 거라고. 첫 번째는 나에게 밥을 달라.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다. 이 두 가지 말만 한다는 그렇군요. 트윗이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랑 강아지의 성격이 정말 다르다던데.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고양이는 자기 영역 안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음.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나가도 그 영역이 중요하지 주인이 중요하진 않다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집사죠. 그런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는 나에게 밥을 주니까 저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고양이는 나에게 밥을 주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럴싸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제가 듣기로는 그 친밀감을 느끼는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네. 있는데 사람을 보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고양이는 그런 게 없나 봐요. 고양이는 그런 게 없나 봅니다. 근데 강아지가 그러면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있겠죠. 옛날에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강아지는 진짜 내가 그냥 그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전혀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좋아해 주는 그 받아들여 주는 기분이 되게 위안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동물한테 받는 위로들이 있죠. 있죠. 네. 고양이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울고 있을 때나 뭐 슬퍼하고 있을 때 옆에 가만히 와서 위로해 주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프랑스에서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집 없는 분들 있잖아요. 홈리스 네네. 분들한테 강아지를 하나씩 분양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을 때 훨씬 재활이나 이런 재기하는 율이 올라간다고 책임감도 올라가고.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네. 회사님이 써온 글을 각자 읽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하는 코너 네. 2주의 문장 코너를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트위터겠죠. 네, 저는 트위터고요. 네. 그 청자분들이 네. 이 방송, 이 글 방송을 하실 때 네. 어떤 코너를 가장 기다리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니들이 그럴 수 써온 있죠. 글 따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빨리 재밌는 문장이나 얘기해봐라 이런. 네. 저는 오늘도 트위터에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여성 인권이랄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네. 랄까요? 그렇다는 걸 좀 지적해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되게 유쾌하게 잘 썼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글 중에는 이례적으로 약간 길어요. 근데 길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워낙 재밌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게 보통 남자들이 생각 없이 하는 말이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여자들의 일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넌 다른 여자들이랑 달라서 좋아.에 대한 대답은 사람은 원래 다 다릅니다. 너 정도면 괜찮지. 라는 말의 대답은 평가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천생 여자네. 에 대한 대답은 그냥 계속 안 봤으면 합니다. 나는 예쁘기만 한 여자보다 너처럼 개념 있는 여자가 좋아. 당신 좋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얼굴은 이렇게 예쁜데 성격도 좀 사근사근하면 얼마나 좋아? 소름 끼친다. 에 대한 대답은 누가 좋습니까? 이렇게 몸매가 좋은데 왜 숨기고 다녔어? 라는 말은 당신과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는 똑똑하니까 학교 들어가면 부반장 할 수 있겠다. 반장은 벌써 뽑혔습니까? 누구는 너무 똑똑해서 시집가기 힘들겠어. 누가 힘듭니까? 여자분 치곤 잘하시네요. 여자 대신 사람을 넣고 말이 되나 봅시다. 사람 치곤 잘하시네요. 와, 정치에 관심 있는 여자 처음 봐요. 그냥 여자를 처음 본 것 같습니다만. 넌 엄마 같아서 좋아. 그럼 공경하고 효도합시다. 내가 딸처럼 아껴서 그래. 이 손이나 치우고 얘기합시다. 아주 맏며느리감이네. 가족 비유 없이 칭찬할 말을 생각해 봅시다. 네가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어. 자기 문제를 남 탓하지 맙시다. 자취하니까 남자들한테 인기 많겠어요. 주지도 않은 라면 국물부터 마시지 맙시다. 누가 자꾸 따라다닌다고? 이야, 인기 많아서 좋겠네. 스토킹 당해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10년만 어렸어도 누구시처럼 매력적인 여자랑 연애할 텐데 지금도 아니고 그때도 아닙니다. 누구씨는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지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결혼을 못해? 당신 생각이 모자란 건 알겠습니다. 와, 여자분들만 계셔서 그런지 여기는 아주 꽃밭이네. 꽃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쁜 공주님이 왜 힘들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이럴 때 돈으로 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내가 항상 지켜줘야 할 것 같아. 그냥 존중의 선이나 지킵시다. 누나 나이도 예뻐요. 빈손으로 선심 쓰는 척하지 맙시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나이 언급, 외모 평가 쌍으로 하십니다. 어린 여자분 같지 않게 정신이 성숙하시네. 그 나이에도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십니다. 아유, 여자분이 계시니까 말 조심해야겠네. 그 말 하기 전에 조심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흔하게 하는 말들이죠. 사실. 그럴 거예요. 저희야 이런 말이 주위에서 들려도 잘 안 들리겠죠 아마. 근데 이런 말들이 들리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만약에 저희는 어쨌든 남자니까 그렇죠. 이런 말을 누군가가 다른 여성에게 할 때 옆에서 들리는 거지 직접 듣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훨씬 빈도수가 낮겠죠. 그렇다고 그 말을 했는데 분위기 싸하게 막 말하기도 뭐하잖아요. 대꾸하기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갑자기 그립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랑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전 짧은 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트위터에 그 닉네임이 뭉크 가로하고 안전한 사람이라는 분인데 되게 안전하신 분이신가 보네. 네. 해치지 않는 분. 해치지 않는 분. 근데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마음에 드는 말이다. 마동석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은 하연수에게도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좀 더 다듬어서 가은으로 삼을까? 뭐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 하연수 씨가 트위터인가 어디 SNS에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네네. 저는 그때는 모르고 지나고 나서 봤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사과도 하셨다고. 네, 자필로 사과문 쓰셨죠. 네,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연수 씨가 쓰신 글이랑 그 내용들 정리된 걸 봤는데 역시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동석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그랬겠지. 저도 요즘 이거랑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남녀 문제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화가 버럭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차에 내가 얼굴만 딱 마주쳐도 긴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형님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그거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조절 되게 잘 된다고. 꼭 약한 사람 앞에서만 그거 터진다고. 그렇습니다. 진짜 못난 거지.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글은 오바마의 말입니다. 오. 오바마가 얼마 전에 아마 힐러리 그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인가 힐러리를 위한 그 토론회가 아니고 그 발표하는 연설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짧게 두 문장입니다. 네. 우리가 100% 옳더라도 양보와 합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붙이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멋있네요. 약간 하이하게 가네요. 하이하게 가죠. 그 전에 미셸 오바마가 네. 로우하게도 우린 하이하게 간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하이하게 가시네요. 하이하게 가는 덕분에 트럼프가 자멸하고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밑바닥이 드러나기 전에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다행히 이제 좀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어서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들었어요. 그 트럼프 그 공화당 전당대회였나요? 거기서 그 같이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진 분, 테드 크루즈였나? 하여튼 어떤 분이 네. 투표는 양심에 따라 하시라고 그 자리에서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되게 당연한 말인데 되게 재밌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욕을 먹고 나중에 뭐 다시 트럼프 지지 선언 같은 거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아니, 합니다. 투표는 양심에 따라 해야지 왜? 그렇습니다. 그건 양심에 따라 하는 거죠. 그럼요. 자, 이렇게 오늘 이것도 글이라고 네. 각자 써온 글을 읽어보고 사실 녹음은 연달아 2번을 했죠. 네. 이것도 책이라고 와 이것도 글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녹음은 어떠셨나요? 오늘 녹음은 사실 몸이 약간 피곤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더워서 잠을 못 자고요. 에어컨이 있는데 계속 네. 틀어놓기가 그렇잖아요. 그쵸. 누진세도 무섭고. 그래서 누진세 관련 논의 있더라고요, 참. 네, 그 누진세 관련해서 그 집단 소송을 네. 준비하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 사위라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언제쯤이나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며칠 전에 한전에서는 누진세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번 여름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 누가 1000 몇 킬로와트 정도를 쓴 미국 가정과 한국 가정의 전기세를 비교했는데 미국이 14만 원 정도 나오고 한국은 58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계속 틀어놓고 자기가 뭐 하니까 네. 자다 보면 더워서 이제 깨고 다시 에어컨 잠깐 30분 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다가 이렇게 깨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도 있고 요새 올림픽 기간이라 밤늦게 그리 늦게는 아니지만 늦게까지 좀 올림픽 보고 하느라 늦게 자가지고 약간 피곤한데 저는 내일부터 휴가니까 다 모르겠습니다. 몰라 이제. 샤샤님이 내일부터 거의 한 일주일간? 네. 내일이 목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가시죠? 그렇습니다. 휴가를 갑니다. 좋겠다. 네.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이 네. 이렇게 잘 쉬면서 충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푹 쉬고 오세요. 제가 다음 달에는 제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네. 네. 자, 샤샤님도 수고하셨고 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녹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